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니어 세대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근육 손실을 예방하고 근육 건강을 지키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를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30대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60대가 되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낙상 위험이 증가하고 대사 기능이 떨어지며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올바른 영양 섭취와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 손실을 충분히 늦추고 심지어 근육을 다시 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의 근육 건강에 특히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단백질의 중요성과 최고의 단백질 식품.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연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기본 구성 요소이며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근육 조직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시니어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65세 이상 시니어의 경우 체중 1kg당 1.0에서 1.2g, 경우에 따라서는 1.5g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시니어라면 하루에 60에서 9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계란은 시니어분들을 위한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6에서 7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완벽한 비율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란 노른자에는 근육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계란에는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칼슘 흡수를 돕고 뼈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비타민 D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계란은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하루에 12개의 계란을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삶은 계란, 계란찜, 스크램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닭고기와 생선 저지방 고단백 식품. 닭가슴살과 닭다리살은 소화가 잘 되는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닭가슴살 100g에는 약 31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지방 함량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너무 건조하게 조리하면 시니어분들이 삼키기 어려울 수 있으니 촉촉하게 조리하거나 국물 요리에 넣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더욱 추천드립니다. 연어, 고등어, 삼치,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EPA와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근육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염증을 감소시켜 관절 건강에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에서 3회 한 끼 식사에 손바닥 크기 정도의 생선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이, 찜, 조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으며 특히 생선구이에 레몬을 곁들이면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 더욱 좋습니다. 육류를 소화하기 어렵거나 채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두부와 콩류가 훌륭한 대안입니다. 두부 한 모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칼슘도 풍부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부는 부드러워 씹기 편하고 소화도 잘 되어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검은콩, 완두콩, 렌틸콩, 병아리콩 등 다양한 콩류에는 단백질과 함께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콩 한 컵에는 약 15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콩국수, 콩비지찌개, 콩자반 등 한국 전통 음식으로 쉽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은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제공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우유 한 컵에는 약 8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특히 유청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 합성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스식 요구르트는 일반 요구르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높아 더욱 추천드립니다. 한 컵에 약 15에서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침 식사로 그리스 요구르트에 과일과 견과류를 곁들여 드시면 완벽한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치즈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나트륨과 지방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적당량을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지방 모짜렐라 치즈나 코티지 치즈가 상대적으로 건강한 선택입니다. 2부 근육 건강을 돕는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이들은 근육 기능을 유지하고 단백질 대사를 돕며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 근육의 숨은 조력자.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근육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력이 약해지고 근육 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시니어는 낙상 위험이 높고 근육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되지만 시니어분들은 피부의 합성 능력이 감소하므로 음식을 통한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계란 노른자, 비타민 D 강화 우유나 시리얼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하루 20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며 햇빛을 쬐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필요에 따라 의사와 상담 후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칼슘은 뼈 건강뿐만 아니라 근육 수축에도 필수적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에서 칼슘 이온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니어분들은 하루 1200mg의 칼슘을 섭취해야 합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이 가장 좋은 칼슘 공급원이며 유제품을 소화하기 어려운 분들은 두부, 케일, 브로콜리, 멸치, 뱅어포 같은 뼈째 먹는 생선을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멸치는 칼슘이 매우 풍부하며 멸치볶음이나 멸치국물로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을 돕고 근육경련을 예방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경련, 피로, 약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 아몬드, 캐슈넛, 아보카도, 현미, 검은콩에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근육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비타민C와 E 같은 항산화 비타민은 세포를 보호하고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하며 콜라겐은 근육과 힘줄, 인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오렌지, 키위, 딸기, 토마토, 브로콜리, 파프리카에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특히 빨간 파프리카는 비타민C 함량이 오렌지보다 높으니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자주 활용해 보세요. 비타민 E는 지용성 항산화제로 세포막을 보호합니다. 아몬드, 해바라기씨, 시금치,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에 풍부합니다.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사용하거나 간식으로 견과류를 드시면 좋습니다. 철분은 산소를 근육으로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구성 요소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피로감이 증가하고 근육 기능이 저하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 간, 굴, 시금치, 렌틸콩에 철분이 풍부합니다. 동물성 식품의 철분은 흡수율이 높고 식물성 식품의 철분은 흡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높이려면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나물에 레몬즙을 뿌리거나 렌틸콩 수프에 토마토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군, 특히 B12는 신경기능과 에너지 대사에 중요합니다. 시니어분들은 위산 분비가 감소하여 비타민 B12 흡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고기, 닭고기, 생선, 계란, 유제품에 비타민 B12가 풍부하며 필요시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부 에너지와 회복을 위한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만큼이나 탄수화물과 건강한 지방도 근육 건강에 중요합니다. 이들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운동 후 회복을 도우며 호르몬 생성에 필요합니다. 단순 탄수화물인 설탕이나 흰 빵 대신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현미, 퀴노아, 귀리, 보리, 고구마, 감자는 훌륭한 복합 탄수화물 공급원입니다. 특히 고구마는 비타민 E와 C가 풍부하며 식이섬유도 많아 소화 건강에도 좋습니다.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통곡물 빵이나 현미밥을 선택하시고 아침에는 오트밀에 과일과 견과류를 곁들여 드시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운동 전후에 적절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지방은 오랫동안 건강의 적으로 여겨졌지만 건강한 지방은 근육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에 오메가3가 풍부하며 식물성 식품으로는 아마씨, 치아씨, 호두가 좋습니다. 하루 한 숟가락의 아마씨 가루를 요구르트나 스무디에 섞어 드시거나 간식으로 호두 몇 알을 드시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에 함유된 단일불 포화지방산도 심장 건강에 좋고 염증을 줄입니다.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사용하거나 아침 토스트에 아보카도를 발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면 트랜스 지방과 과도한 포화지방은 피해야 합니다. 가공식품,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에 이런 나쁜 지방이 많으니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부 수분 섭취와 특별한 영양소. 근육 건강을 위해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근육의 약 75%는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분한 수분은 근육 기능과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시니어분들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탈수 위험이 높습니다. 탈수는 근육 경련, 피로,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최소 1.5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을 마시는 것을 잊으시는 분들은 식사 때마다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거나 물병에 시간별로 표시를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이 있어 물 섭취량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으며 맑은 물을 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이나 찌개 같은 국물 음식도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되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국물은 적당히 드시고 건더기를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크레아틴 근육 에너지의 비밀. 크레아틴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로 근육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크레아틴 보충은 시니어의 근력과 근육량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에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크레아틴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하루 35g이 권장됩니다. 류신은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로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시니어분들은 류신에 대한 반응이 둔해져 더 많은 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제품, 특히 우유와 치즈, 소고기, 닭고기, 계란, 콩류의 류신이 풍부합니다. 한 끼 식사에 최소 2에서 3g의 류신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 합성에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요구르트 한 컵에는 약 2g의 류신이 들어있습니다. 5부 실전 식단 구성과 식사 타이밍. 이론을 알았으니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식사를 구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식단의 기본 구성.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 중 하나입니다. 밤새 긴 공복 후에 영양을 공급하고 하루의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이상적인 아침 식사는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건강한 지방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란 2개로 만든 스크램블에 통곡물 토스트 1에서 2장, 아보카도 반 개, 그리고 과일 한 컵을 곁들이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또는 그리스 요구르트 한 컵에 베리류, 견과류 한 줌, 오트밀을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는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고 4분의 1은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은 복합 탄수화물로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구운 연어 한 토막, 현미밥 한 공기, 다양한 채소 샐러드나 나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3끼에 고르게 분산해서 먹는 것이 근육 합성에 더 효과적입니다. 각 식사마다 최소 25에서 3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아침에는 계란 2개와 우유 한 잔, 점심에는 닭가슴살이나 생선 한 토막, 저녁에는 두부반모나 소고기 한 접시 정도면 적절합니다. 간식으로는 그리스 요구르트나 치즈, 견과류를 드시면 좋습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 전후 영양 섭취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운동 12시간 전에는 가벼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하면 에너지를 공급하고 운동 중 근육 분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땅콩 버터 또는 요구르트와 과일이 좋은 선택입니다. 운동 후 30분 1시간 이내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3대1 또는 4대1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콜릿 우유 또는 닭가슴살 샌드위치가 좋습니다. 6부 실용적인 조리법과 식사 팁.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조리 방법입니다. 올바른 조리법은 영양소를 보존하고 소화를 돕고 음식을 더욱 맛있게 만듭니다. 채소는 가능한 한 날 것으로 또는 살짝 데쳐서 드시면 비타민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찜이나 전자레인지 조리도 영양소 손실이 적은 좋은 방법입니다. 고기는 굽거나 찌는 것이 튀기는 것보다 건강합니다. 튀김은 칼로리가 높고 건강에 좋지 않은 지방이 많아지므로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은 오븐에 구우면 오메가3 지방산을 잘 보존할 수 있으며 호일에 싸서 찌면 촉촉하고 맛있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 중에는 치아가 약하거나 의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 딱딱한 음식을 씹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기는 잘게 다지거나 오래 끓여서 부드럽게 만들고 채소는 잘게 썰어서 조리하시면 좋습니다. 스무디는 씹기 어려운 분들에게 훌륭한 대안입니다. 그리스 요구르트, 바나나, 베리류, 시금치, 아마씨 가루를 믹서에 넣고 갈아 드시면 많은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를 추가하면 단백질 섭취량을 더욱 늘릴 수 있습니다. 수프와 찌개도 좋은 선택입니다. 닭고기나 소고기를 오래 끓인 육수에는 콜라겐과 미네랄이 풍부하며 여기에 채소와 두부를 넣으면 영양가 높고 먹기 편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식욕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한 끼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 하루에 5에서 6회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식사 사이에 영양가 있는 간식을 드시면 총 칼로리와 단백질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음식의 향과 색깔도 식욕에 영향을 줍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사용하고 허브나 향신료로 맛과 향을 더하면 식욕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생강, 마늘, 파, 후추 등은 식욕을 돋우는 동시에 건강에도 좋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것도 식욕을 증진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적 교류는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며 식사를 더욱 즐겁게 만듭니다. 7부 피해야 할 음식과 주의사항. 건강에 좋은 음식만큼이나 피해야 할 음식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특정 음식이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짠 반찬, 국물 요리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김치나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은 적당량만 드세요. 가공육인 햄, 소시지, 베이컨도 나트륨이 많으니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신선한 고기를 직접 조리해서 드세요. 조리할 때는 소금 대신 허브, 향신료, 레몬즙, 식초 등으로 맛을 내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체중 증가를 유발하며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탕, 케이크, 쿠키, 청량음료, 흰빵, 흰 쌀밥 같은 음식은 가능한 한 제한하세요. 단 음식이 먹고 싶을 때는 신선한 과일을 선택하세요. 과일에는 자연당과 함께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다만 과일 주스는 식이섬유가 없고 당 농도가 높으니 과일을 통째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 잡곡밥을 선택하고 흰 빵보다는 통곡물빵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더 오래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며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알코올을 대사하는 능력이 감소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을 드신다면 적당량으로 제한하세요. 여성은 하루 1잔, 남성은 하루 2잔 이하가 권장됩니다. 가능하면 술 대신 물이나 허브차를 드시는 것이 근육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시니어분들 중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실 텐데요. 일부 음식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몽은 특정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의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고 비타민 K가 풍부한 채소는 혈액 희석제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피해야 할 음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새로운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8부 보충제의 역할.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중요하지만 때로는 음식만으로 모든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
식사를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단백질 파우더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유청 단백질은 흡수가 빠르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근육 합성에 효과적입니다. 유제품을 소화하기 어려운 분들은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는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며 운동 후나 간식으로 드시기 좋습니다. 과일, 채소, 견과류 등을 함께 갈아 영양가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 많은 시니어분들이 비타민 D와 칼슘이 부족합니다. 특히 햇빛 노출이 적거나 유제품을 잘 드시지 않는 분들은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기 때문에 함께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루 비타민 D 600에서 800 IU, 칼슘 1000에서 1200mg이 권장되지만 개인의 혈액 검사 결과에 따라 용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오메가3 보충제. 생선을 자주 드시지 못하는 분들은 오메가3, PC 오일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PA와 DHA는 근육 건강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루 1000에서 2000mg의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며 식사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비린내가 적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종합 비타민. 균형 잡힌 식단을 드시더라도 모든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니어용 종합 비타민은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보충제는 음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가능한 한 영양소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고 부족한 부분만 보충제로 채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충제 복용 시 주의사항. 보충제를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여러 가지 약을 복용 중이거나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일부 보충제는 약물과 상호작용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권장량을 초과해서 복용하지 마세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과잉 섭취 시 체내에 축적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부 운동과 영양의 시너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운동 없이는 근육을 유지하고 키우기 어렵습니다. 영양과 운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둘 다 중요합니다. 저항 운동의 중요성. 근력 운동 또는 저항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령, 탄력 밴드,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운동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3회, 한 번에 20에서 30분 정도의 근력 운동을 권장합니다. 스쿼트, 런지, 팔굽혀펴기, 아령 들기 같은 기본적인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가벼운 무게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고 가능하면 전문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올바른 동작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만큼이나 유산소 운동도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돕고 전반적인 체력을 증진시킵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권장됩니다. 하루 30분씩 주 5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관절에 부담이 적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칭과 균형 운동. 유연성을 유지하는 스트레칭과 낙상을 예방하는 균형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가나 태극권은 유연성, 균형, 근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매일 10에서 15분 정도 스트레칭하면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며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운동과 영양의 조화.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적절한 영양 섭취가 필수입니다. 운동 전에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운동 후에는 회복을 돕는 음식을 드세요.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량을 유지하고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이 빨라지고 운동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간단하게 초콜릿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와 땅콩 버터를 드셔도 좋습니다. 10부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식사 준비와 계획. 일주일에 한 번 식단을 계획하고 장을 보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냉장고와 냉동고에 건강한 식재료를 항상 준비해 두세요. 신선한 채소, 과일, 단백질 식품, 통곡물 등을 구비해 두면 언제든 영양가 있는 식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리 식사를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말에 닭가슴살을 구워두거나 삶은 계란을 준비해 두면 바쁠 때 간편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많이 끓여서 소분해 냉동해 두면 편리합니다. 천천히 즐기며 식사하기. 식사할 때는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음식을 잘 씹으면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을 더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천천히 먹으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드세요. TV를 끄고 식사에 집중하면 음식의 맛과 향을 더 잘 느낄 수 있고 식사가 더 만족스러워집니다.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면 소화 시스템이 규칙적으로 작동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영양 섭취를 개선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과식하는 것은 피하세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2에서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소화에 좋습니다. 수분 섭취 습관.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고 수시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사 때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운동 전후에도 충분히 마시세요. 소변 색깔이 연한 노란색이면 수분 섭취가 충분한 것입니다. 커피나 차를 즐기시더라도 맑은 물을 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브차나 레몬 물도 좋은 선택입니다. 지속 가능한 변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습관으로 만든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아침마다 계란 먹기, 다음 주에는 간식으로 견과류 먹기 같은 식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세요.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가끔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면 오히려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니어 세대의 근육 건강을 지키는 음식과 영양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생선, 닭고기, 두부부터 시작해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한 채소와 과일,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는 견과류와 올리브 오일까지 정말 다양한 영양 소화 음식들을 다뤘습니다. 근육 손실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지만 올바른 영양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2530g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다채로운 채소와 과일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며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들었던 분이 다시 힘차게 오르고 손줄을 앉기 힘들었던 분이 다시 앉을 수 있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근육,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해 보세요. 시작은 오늘 바로 다음 식사부터입니다. 건강한 식탁이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이야기, 성공 사례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만들어 갑시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